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동주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발행해주신 제우스 천둥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행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숨은 뜻이나 배경을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우스가 일단 제목을 이렇게 보실 때 천둥의 신, 뭐 어쨌든 제우스를 굉장히 치켜 세우려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신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는 뭐 18,000원 정도 되지만 이제 목표 주가를 적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세 개의 소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정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HBM 향 세정 장비 수주, 그리고 HBM 확장에도 전공정 수준 멀티플. 여기 어떤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이 HBM으로 확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너무 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세정은 반도체 팹 공정 중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에 하는 얘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지금 중요한 공정인데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다. 이런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읽으면서 사실 뭐 이 리포트를 다 읽은 거나 다름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웨이퍼 표면에 남아있는 잔류물이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식각 이후 반복되는 공정이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최근 선단 공정 적용에 따른 미세화로 선폭 사이사이 잔류물 없애는 세정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난이도 높아지고 있고 중요한 공정이다. 이게 핵심이죠. HBM이 8단에서 12단, 16단까지 높아지는 기술 방향 전개되면서 후공정에서의 세정 스텝 수도 늘어나게 된다. 미세화에서는 습식보다 건식 세정이 선호되지만 여전히 습식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리고 산단 공정에서 혼재되어 사용된다. 자, 시장의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을 뭐 건식 세정도 중요하지만 습식 세정이 메인이고 계속해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다. 선단 공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숨은 뜻을 좀 찾아보면 제우스가 그 이제 퀀트K를 한번 잠깐 오시면, 제우스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서 퀀트K 영문으로 치시면 퀀트K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퀀트K 잠깐 보시면 과거에 이제 IR 통화나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HBM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IR 통화에는 제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만든 영상에 보면은 계속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우스가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세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다 완료돼 있다라는 게 회사 입장이고,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12단, 16단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쓰여야 돼요. 16단까지는 뭐 MR 머프를 쓴다고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가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어떤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제우스에 대한 밑밥을 깔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HBM 향 세정 장비 수주, 동사의 HBM 세정 장비는 국내 2개 사양으로 25대 이상의 PO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국내 2개 사양은 결국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죠. 그래서 한 삼성전자의 한 19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6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발주가 나와서 더 잔량이 늘어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싱글 타입의 세정 장비 대비해서 ASP라는 거는 이제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5에서 10억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수주 금액은 1000억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세정 장비 25대만 해도 1000억이다. 1분기 한 대가 매출이 인식되었고 2, 4분기까지 고객사 셋업 스케줄에 맞춰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1분기에 2024년 1분기에 실적이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상향할 거다라는 거를 여기서 넌지시 이제 밝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선도 고객사 내에서 신규 경쟁사 진입이 가시적이다. 그리고 다만 여기 나오죠. 다만 주력 고객사의 HBM 증설 계획이 공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삼성전자죠. 삼성이 이제 3년의 플랜을 가지고 뭐 지금 현재 한 100K 정도 되지만 한 300K, 350K까지 증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삼성전자의 큰 고객사의 공격적인
증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와 온도차에 존재하는 만큼 매출 인식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2분기, 3분기 나눠서 나가지 않겠냐, 아니면 4분기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도 고객사에서 그 신규 고객사 진입이 가시적이다. 이거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예전에 무진전자 쪽 있죠. LTC 쪽. LTC가 이제 무진전자를 인수했죠. 무진전자라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의 세정을 많이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물량이 좀 조금씩 가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세정 장비의 신규 수요가 후공정에서 창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공격적인 캐파 계획 120K, 140K, 삼성전자겠죠. 향후에도 수주 동향은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2024년에 작년 하반기 때 이 120K를 만들기 위한 발주가 한 25대, 뭐 30대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 2025년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또 그만큼의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좋은 어떤 수주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장비 회사는 수주가 계속 나와야 향후 실적을 땡겨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024년 실적 그 수주 잔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요 고객사 내 HBM 링 프레임향 세정 장비 점유율은 고독점으로 실적 반등과 리레이팅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HBM 링 프레임향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HBM을 그 웨이퍼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링 프레임으로 잡아주고 그 잡아준 상태에서 세정을 하는데, 이게 아마 그 제우스가 독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렵게 말을 쓰셨지만 제우스가 오랫동안 개발해냈던 그 장비이고요. 그 마지막 쪽을 읽어보면 HBM 확장에도 전공정 수준 멀티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국내 디램 신규 투자, 미국향 테일러,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갖다 붙인 거고요. 로봇 사업은 순항 중이다. 그래서 로봇 사업이 순항 중인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면 삼성 쪽이 아무래도 그 공장 무인화를 전략적으로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로봇을 제로에서 여러 업체와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이제 몇 대씩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그룹 내에 횡전개돼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이 공장 저 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이 제우스가 한번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실 거고요. 제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IR 통화하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나온 얘기는 실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본 JET,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자회사가 굉장히 수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물량이 2분기로 이연되면서 아마 200~300억 정도 2분기에 좀 더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돈 버는 로봇 회사가 없는데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IR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아쉽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I사 같은 경우는 인텔이죠. 인텔 쪽으로 계속해서 세정 장비 지금 이미 계약을 해놨고, 그 얼마나 나갈지가 문제고요. 그 결국 미국의 예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장비 유통회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I사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퀀티케에서 확인하기로는 2~3주 전부터 조금씩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주요 장비부터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진행이 되면 아마 세정 쪽은 뭐 하반기쯤에는 늦어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북미 I사, 그러니까 인텔이 늦은 만큼 아마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우스에서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은 결국은 이 장비들이 결국 제우스가 준비하는 장비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좀 이 내용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기술적으로 로드맵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2024년 하반기에 뭘 내놓고 25년에 뭘 내놓고 뭘 발주를 받고, 이런 그 24년, 25년, 26년 이렇게 플랜이 있다라는 거를
보통 로드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 장비 회사가 로드맵이 있으려면 R&D 능력이 되게 탁월해야 돼요. 근데 제우스는 그걸 가진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뭐 인텍플러스, 뭐 넥스틴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제우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까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안내문처럼 매수 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보수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종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로 댓글 피드백 남겨주시면 그거 따라서 좀 방향 설정해 볼 테니까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